문득 길을 걷다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오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이란 수많은 장소를 거치며 그곳의 숨결을 내 몸에 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요즘은 누구나 쉽게 기록을 남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담느냐보다 무엇을 삼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곤 합니다. 셔터가 눌리는 그 찰나의 순간, 사실 우리는 그 장소의 기운을 나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조용하고도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소중한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쉰이라는 고개를 넘고 예순을 지나 어느덧 100년의 시간을 채우고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적에는 내 안의 힘, 즉 내공만 튼튼하면 세상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제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모든 습기를 빨아들이는 마른 솜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생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사를 넘기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이 내게 스며드는지를 살피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탁한 기운을 마주해도 스스로 정화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문턱에 서면 우리 마음의 그릇은 마치 맑은 정수와 같아서 먹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순식간에 온 삶의 리듬이 흐려지곤 합니다. 제가 100년의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기록들이 때로는 우리 운명의 길목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카메라를 들어 풍경을 담는 행위를 단순히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그 짧은 찰나에 그 장소가 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숨결과 그곳을 바라보는 나의 기운이 하나로 섞이게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우리 마음의 문턱이 낮아지기에 우리가 담아온 이미지는 단순한 종이나 파일이 아니라 우리 안방의 공기를 결정짓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제가 긴 세월을 걸어오며 마음이 서늘해졌던 장소들, 그리고 우리가 굳이 기록으로 남겨 집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아온 것은 온기가 떠난 지 오래되어 이기가 끼고 먼지가 쌓인 폐허라는 장소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버려진 공장이나 허물어져 가는 집을 찾아가 그 쓸쓸함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살며 온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떠나고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차갑고 정체된 그림자가 들어차게 마련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느낀 것은 건물에도 생명이 있고 죽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잃고 버려진 공간의 사기, 즉 죽어가는 기운을 사진으로 남겨 내 곁에 두는 것은 내 맑은 운기 속에 차가운 냉기를 지속해서 불러들이는 일과 같습니다. 노년에는 햇살이 막힘없이 들어오는 곳,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머무는 곳에 기운을 담아 와야 합니다. 쇠락한 것은 그저 먼 발치에서 가여해주면 족할 뿐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박제해둘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연 있는 고목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비석 주변에서의 기록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큰 나무에는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벼락을 맞아 검게 탄 나무나 원한 서린 전설이 내려오는 고목 아래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감내해온 수백 년의 고통과 무거운 침묵을 내 운명과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비석이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응어리진 곳에서 예술적 구도를 찾으며 웃음 짓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체된 에너지를 자극하는 일이 됩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내 얼굴의 무늬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제자와 지인들을 보며 얻은 확신입니다. 한때 제가 아끼던 어느 학자는 버려진 것들의 미학에 심취해 전국을 돌며 폐가에 사진을 찍어 서재에 가득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맑던 눈빛에 탁한 그늘이 드리우고 원인 모를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죽은 공간의 기억을 당신의 안방으로 자꾸 불러들이느냐고 말이지요. 그는 제 조언을 듣고 사진들을 정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 가진 힘이고 기록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관계의 거리도 자연스레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나를 증명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저 내 곁을 지켜주는 몇몇 소중한 인연과 조용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결에 맞는 사람만이 남겨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남겨야 할 사진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국을 나누는 따스한 김서린 식탁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진들은 보고만 있어도 마음속 응어리를 녹여주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생을 노력하지만 마지막엔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 쓸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오만함을 버리고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가난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이른바 인생샷을 남기려는 욕심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즐거움과 바꾸려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늘은 그런 오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물이 맺힌 곳에서 찍은 사진은 결국 나에게도 눈물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잠시 비워둡니다. 우리는 흔히 사진첩을 채우는 것만 생각하지 비우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보냈느냐에 따라 결정되더군요. 이제 여러분의 사진첩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쇠락한 장소, 슬픔이 서린 기억, 혹은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의 흔적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 흐르는 공기를 맑게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는 곧 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운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죠.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사진을 찍으십시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 한 송이, 해 진력의 평화로운 들판, 책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평온한 눈빛을 담으십시오. 그런 밝은 기운들이 모여 여러분의 집안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은 참으로 길고도 짧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며 제가 얻은 마지막 결론은 인생의 말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겨진 맑은 기억과 평온한 기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무엇을 기록하는가는 내 운명의 문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두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을 향해 문을 열어두고서 삶이 따뜻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저무는 노을처럼 우아하기를 바랍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운이 서린 기록들을 정리하는 것은 내 영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남은 여생을 오로지 빛으로만 채우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명당이 되고 여러분이 찍는 모든 사진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여행길에서 굳이 슬픔의 잔상이나 쇠락의 그림자를 수집하며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물 흐르듯 평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맑고 밝은 것들만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쉰이라는 고개를 넘고 예순을 지나 어느덧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해 보니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적에는 내 안의 힘만 튼튼하면 세상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거라 믿었지요. 내공을 쌓고 마음을 단단히 뭉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모든 습기를 소리 없이 빨아들이는 마른 솜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흐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동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 보다 무엇이 내게 스며드는지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탁한 기운을 마주해도 스스로 밀어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문턱에 서면은 우리 마음의 그릇은 마치 맑은 물그릇과 같아서 먹물 한 방울만 무심코 떨어져도 순식간에 온 삶의 빛깔이 흐려지곤 합니다. 제가 100년의 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과 풍경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기록이라는 미명 아래 남기는 사진 한 장이 때로는 우리 삶의 리듬을 통째로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제가 100년을 살며 느꼈던 마음이 서늘해지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온기가 떠난 지 오래되어 이기가 끼고 먼지가 쌓인 폐허라는 곳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버려진 공장이나 허물어져 가는 집을 찾아가 그 쓸쓸함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는 것을 일종의 멋으로 여기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살며 온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사람이 떠나고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차갑고 정체된 그림자가 들어차게 마련입니다. 건물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고 주인을 잃고 버려진 공간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죽어가는 기운을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집안으로 드리는 것은 마치 맑은 물그릇에 썩은 물 한 방울을 섞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인생의 결실을 맺고 평안을 유지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을 무심코 나의 안방으로 불러들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연이 있는 고목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비석 주변에서의 기록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큰 나무에는 신령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벼락을 맞아 검게 탄 나무나 원한 서린 전설이 내려오는 나무 아래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행위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감내해온 오랜 고통의 무게를 내 운명과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비석이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타인의 무덤이나 무너져 내린 비석 앞에서 예술적인 구도를 찾으며 셔터를 누르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에너지를 자극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찍은 어느 사진 이후로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늘이 깊어졌다면
혹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림자를 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진은 빛을 가두는 작업이라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의 공기와 습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 함께 가두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학자는 버려진 집들의 사진을 찍어서 재에 가득 걸어두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맑던 눈빛이 탁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죽은 공간의 기억을 자꾸만 당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느냐고 말이죠. 그는 제 말을 듣고 사진들을 정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이 가진 힘이고 기록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결에 맞는 사람만이 남겨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고독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고독이 유독 아픈 이유는 우리가 더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서글픈 자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노년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 내면의 평온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사진이나 타인의 불행을 배경으로 찍은 이른바 인생샷은 결국 우리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재난의 현장이나 가난의 흔적이 남은 곳에서 웃음 짓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즐거움과 바꾸려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늘은 결코 그런 오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물이 맺힌 곳에서 찍은 사진은 결국 나에게도 눈물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됩니다. 운기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번 오염되면은 정화하는데 수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나쁜 장소의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덕과 복을 한순간에 흩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사진첩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쇠락한 장소, 슬픔이 서린 기억, 혹은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의 흔적들을 과감히 정리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 흐르는 공기를 맑게 정화하는 조용한 루틴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그 물건에 얽힌 나쁜 운의 꼬리를 자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는 곧 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운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사진을 찍으십시오.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 한 송이, 해 진력의 평화로운 들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스한 식탁의 모습들을 담으십시오. 이런 사진들은 보고만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를 녹여주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온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얻은 마지막 결론은 인생의 말년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겨진 맑은 기억과 평온한 기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무엇을 기록하는가는 내 운명의 문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두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을 향해 문을 열어두고서 내 삶이 따뜻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지요. 50대 이후의 삶은 마치 해 저무는 언덕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나쁜 장소의 사진들을 정리하는 것은 내 영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남은 여생을 오로지 빛으로만 채우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이 명당이 되고 여러분이 찍는 모든 사진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냥 둡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십시오. 만약 과거의 잘못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마음이 무겁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을 없애며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내게 머물기를 마음속으로 비십시오. 마음의 힘은 그 어떤 도구보다 강력합니다. 진심으로 비워낸다면 뒤바뀌었던 운기도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여행길에서 굳이 슬픔의 잔상이나 쇠락의 그림자를 수집하며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사진첩에는 오직 생명의 경이로움과 사랑의 흔적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0세 노인이 진심으로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창밖의 햇살을 보십시오. 그리고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서린 그 인자한 미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부르는 부적입니다. 굳이 카메라에 담지 않아도 하늘이 기억하고 땅이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물 흐르듯 평탄하고 저무는 노을처럼 우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보잘것없는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겨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인생이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는 긴 여정이더군요. 젊었을 적에는 내 안의 의지만 굳건하면 세상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제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한 성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작은 습기까지 고스란히 빨아들이는 마른 솜처럼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숨결에 더 깊이 동화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섭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사를 넘기고 예순을 지나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혜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무엇이 내게 스며드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 탁한 기운을 마주해도 스스로 밀어낼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문턱에 서면 우리 마음의 그릇은 마치 맑은 정수와 같아서 먹물 한 방울만 무심코 떨어져도 순식간에 온 삶의 리듬이 흐려지곤 합니다. 제가 100년의 생애 동안 수많은 장소와 사람을 마주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가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는 사진 한 장이 때로는 우리 운명의 길목을 소리 없이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제가 오랜 세월 길을 걸으며 마음이 서늘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던 풍경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타인의 슬픔과 자연의 상처가 깊게 패인 곳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벼락을 맞아 검게 탄 고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원한 설인 전설이 내려오는 오래된 나무 아래서 그 기묘한 분위기에 이끌려 셔터를 누르는 이들을 봅니다. 이름 모를 이에 무너져 내린 비석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무덤 앞에서 예술적 구도를 찾으며 웃음 짓는 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100년을 살며 제가 배운 것은 경외심이라는 덕목입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온 나무나 누군가의 눈물이 묻힌 비석은 그저 먼 발치에서 위로해주면 족할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그 공간이 감내해 온 오랜 통증과 원망을 나의 삶 속으로
불러드리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자연의 상처를 나의 배경으로 삼는 일은 그 슬픔의 무게를 나의 귀한 운명과 맞바꾸는 것과 다름없음을 보았습니다. 운기가 뒤바뀐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밝은 복을 내어주고 그 자리에 타인의 고뇌나 장소의 쇠락함을 채워넣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찍은 어느 사진 이후로 얼굴에서 평소의 총명함이 사라지고 그늘이 깊어졌다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그림자를 기록 속에 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진은 빛을 가두는 예술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의 공기와 습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 함께 각인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것들의 기운, 즉 사기를 기록하는 것은 내 삶의 평화로운 리듬에 불협화음을 자초하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정점을 지나 노년의 언덕에 오르면 관계의 거리 또한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의 북적임은 사라지고 하나둘 곁을 떠나가는 인연들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노년이란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는 오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사진이나 타인의 불행을 배경으로 찍은 이른바 인생샷은 결국 우리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재난의 현장이나 가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곳에서 웃음 짓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즐거움으로 소비하려는 무서운 탐욕입니다. 하늘은 결코 그런 오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물이 맺힌 곳에서 찍은 사진은 결국 나에게도 눈물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저는 평생을 통해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정원을 가꾸는 조용한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끔은 자신의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록들을 과감히 지워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어두웠던 시절의 흔적, 혹은 앞서 말씀드린 쇠락한 장소의 기억들을 굳이 곁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통로를 차단하는 거룩한 청소입니다. 과거의 어둠을 끊어내는 용기가 있어야만 남은 여생을 오로지 맑은 빛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그 물건에 얽힌 나쁜 운의 꼬리를 자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과 신사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간직하는 것들에 의해 빚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장소의 사진을 매일 마주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곳의 쇠락한 분위기를 닮아가게 됩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투에 날이 서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운이 막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늘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풍경을 마음에 담으라고 권합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 해 진력의 평화로운 들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스한 식사 시간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보고만 있어도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를 녹여주는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평안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남겨둔 기록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낸 허상은 결국 우리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는 곧 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우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자신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어둡고 습한 곳, 원한이 설린 곳에서 여러분의 귀한 얼굴을 남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순간들을 기록하십시오. 명상을 하는 시간의 고요함, 책을 읽으며 무릎을 쳤던 깨달음의 눈빛, 정성껏 가꾼 화초의 생명력을 담으십시오. 그런 밝은 기운들이 모여 여러분의 집안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운기는 제자리를 찾고 여러분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며 제가 얻은 결론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겨진 맑은 기억과 평온한 기운이라는 사실입니다. 운기라는 말은 참 오묘합니다. 그것은 마치 집 안으로 스며드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고 닫으면 머물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무엇을 기록하는가는 내 운명의 문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두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을 향해 문을 열어두고서 내 삶이 따뜻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지요. 50대 이후의 삶은 마치 해 저무는 언덕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나쁜 장소, 나쁜 기운이 서린 사진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남은 여생을 오로지 빛으로만 채우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저 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과거의 잘못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 마음이 무겁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을 없애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엎조리십시오.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기운만 내게 머물라. 마음의 힘은 그 어떤 물리적인 도구보다 강력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비워낸다면 뒤바뀌었던 운기도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여행길에서 굳이 슬픔의 잔상이나 쇠락의 그림자를 수집하며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남겨줄 사진첩에는 오직 생명의 경이로움과 사랑의 흔적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00세 노인이 진심으로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창밖의 햇살을 보십시오. 그리고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서린 그 인자한 미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부르는 부적입니다. 굳이 카메라에 담지 않아도 하늘이 기억하고 땅이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물 흐르듯 평탄하고 저무는 노을처럼 우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주변의 이미지부터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가장 강력한 삶의 비결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보잘것없는 조언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100년의 조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문의를 남겼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진첩 속에도 이제는 조용히 내보내 주어야 할 무거운 그림자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가만히 비춰보는 작은 거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상을 보며 문득 떠오른 짧은 생각이나 이제는 비워내고 싶은 마음의 조각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따뜻한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삶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평온함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